네, 안녕하십니까. 형소법 이제 공소 특정 부분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 유가증권 유저 변종, 그 다음에 마약 투약을 공부했어요. 이번 시간에 뭐 쉬운 거 갈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금이죠. 관세. 이거 관세. 그 다음에 조세. 조세. 여러분 이 세금이 나오면 세금은 철저히 아니고 세금은 포괄이지. 세금은 행위마다 부과되는 거니까 세금은 실체적 경합법입니다. 다 똑같아요. 실체적 경합법이기 때문에 개별 행위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에 걸쳐 라든가 수에 걸쳐라든가 또는 뭐 이 총매수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개별 행위를 다 각각의 매수마다 특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 개 읽어보니까 이 세 개 묶어서 조세범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360페이지 조세범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넘기시면 조세범 똑같죠? 그래서 각각의 범죄가 각 세금 계산서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직무유기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직무유기는 직무마다죠. 근데 직무를 공무원이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직무를 공무원이 수행하는 거니까 직무유기죄는 공무원별로 한 개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공무원씩. 그래서 교사했을 때도 한 개의 공무원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전기업과 육기업 이따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개별 공무원을 공무원 특정해야만 직무유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 폭행은 여러분 기억나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사니까 폭행은 당연히 피해자가 개별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개별 특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건 좀 어려운 판례인데 요거는 약간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 판례는 좀 별 펼쳐서 알아둬야 되는데 의제 강간죄 행위마다 일조이기 때문에 각각에서 전체를 해야 되지 그냥 어떤 성의 없이 기간 내에 몇 번을 내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했는지 그 행위를 특정해야 돼. 언제 했는지 행위를 특정해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요거 판례 좀 별 펼쳐서 알아두시고요. 성행위마다 일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됐고요. 그래서 17번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8번 간통죄는 뭐 이미 폐지됐으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오히려 성범죄는 성행위마다 일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간통죄 볼 필요 없습니다. 간통죄 볼 필요 없고요. 됐나요? 지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1번. 여러분 그냥 상습적으로 사인의 짐을 절쳤다. 근데 여기 쓴 거는 그러니까 라디오 한 대는 써 있는데 옛날 판인데 라디오 한 대만 있고 나머지는 뭘 훔쳤는지도 없어요. 똑같아요. 분명불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도가 됐으면 어떤 물건 훔쳤는지를 써줘야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훔쳤지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아무튼 훔쳤지롱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훔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뭔지 모르겠으나 훔쳤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고 다음에 23번 볼 필요 없고요. 23번은 제껴버리시고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음화는 당연히 그 도서가 어떤 게 음란무서인지가 특정이 돼야 돼요. 어떤 음란무서. 그래서 음화라면 그게 뭔지. 그래서 음화는요. 도대체 무슨 음화인지 이때 쭉 읽으시면 돼요. 음화는 도서가 특정돼야 돼요. 도서가 특정 안 됐으면 그 명칭주택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불특정이죠. 어떤 도서인지, 음화가 어떤 도서인지를 써줘야죠. 되시죠?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길게요. 관세 포탈 됐고. 여러분 그냥 요건 체크할게. 여러분 요건 좀 그냥 같이 이렇게 36번에 보면 사위의 방법. 이 사위는 뭐 기망 같은 건데 막연한 기망. 그 다음에 위세를 부리는 방법.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위의 방법, 위세의 방법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도 당연히 채권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름 명의를 안 쓰고요. 만연이 그냥 채권자라고 썼다. 이거 당연히 특례 안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표는 그냥 읽어보면 돼. 증거라고 돼. 증거인데 어떤 증거인지도 안 썼어요. 그냥 증거를 이용했다. 이렇게 말했다. 증거를 위조했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어떤 증거 위조인지 굳이 써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증거 위조했다고 쓰면 특정이 안 된 것이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쭉 미공개 정보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미공개 정보 됐고, 여기 뭐 당연한 특정된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23번은 보세요. 집시법인데 여러분들 요 집시법은 요거는 33번은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요거는 여러분 형법에서 다중불해산죄예요. 형법상 다중불해산죄. 그래서 이것이 거의 진정부작위범입니다. 진정부작위범이에요. 진정부작위범인데 여러분 우리가 부작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했는데 안 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부작위가 되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령, 자기의무가 있어요. 자기의무가 있는데 안 해야 부작위범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집시법을 알면 해산명령이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게 특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중불해산죄니까 집시법 위반일 때는 경찰이 분명히 해산명령을 했는데 해산 안 한 거야. 그게 문제인 거죠.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게 문제죠. 그래서 해산명령을 특정을 해야 돼요. 해산명령에 이렇게 안 하면 특정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요 32번은 표시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기억하시고요. 33번 표시하시고요. 33번 했고요. 32번 표시해 주시고요. 해산명령. 33번 사문서 변조 했고요. 제한 시간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34번 업무방해 했는데 업무를 방해했다. 그냥 업무라고 써. 업무. 무슨 업무인지. 도대체 무슨 업무야? 업무를 안 썼으면 이거는 특정된 게 아닌 거죠. 업무.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그냥 어떤 업무인지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지 어떤 업무인지를 안 썼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업은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는데 막연하게 쓴 거 가지고는 그런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건범죄단속법인데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좀 어려운데 이 시술 특별조치법 이게 문신인데 문신은 일종의 약간 상해 같은 거예요. 상해는 아닌데 상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했는지를. 그러니까 문신을 그걸 써야지 그냥 막연하게 돈 받고 그렇게 하면 도대체 범죄가 특정이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폭행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특정되듯이 요런 문신이나 눈썹 문신 이런 것도 입술 문신 이런 것도 일종의 상해에 비슷한 거기 때문에 턱을 깎는다든가 이게 상해 아닙니까? 눈을 찢는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특정이 되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뭐 일정 손님들 이따위로 쓰는 건 특정이 안 된 겁니다. 불특정인 거야.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33번, 38번 정도 표시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되시죠? 어디 갔니? 여기네요. 38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읽어보세요. 39번, 불상의 방법. 이따위로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특정을 다 받고, 제가 말하는 거 위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객관식을 대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쟁점이 있는 판례만 나오지 쟁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쟁점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적용법조 다 했으니까 볼 필요 없고요. 없습니다. 다 됐고 그 다음에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이건 가볍게 볼게요. 여러분 전체는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이 임의적 기재사항은 일단 기재할 수 있다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임의적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의적인데 일단 앞으로 한번 할게. 예비적, 택일적. 근데 예비적은 순위가 있는 거야. 순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의적이 1번이고 주의적이 안 될 때 예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때려 죽였는데 살인의 미필적 고의라도 있으면 살인이고 그게 없으면 뭐죠? 과시, 폭행, 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보기엔 살인 같지만 서로 살인이 아니더라도요. 폭행치사를 해주슈. 이게 바로 뭐죠? 예비적 기재인 거죠. 살인을 먼저 해보고 안 되면 폭행치사 이렇게 예비적 기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택일적 기재는 순서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순서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든 폭행치사든 아무거나 해주세요라고 순서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택일적, 예비적은 순위가 있고 택일적은 순위가 없는 건데 여러분 조문에 나타나 있죠? 조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개의 범죄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수개의 범죄 사실. 수개의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실체적 경합범이에요. 실체적 경합범. 그것만 쓰면 돼요. 실체적 경합범도 경합범도 예비적, 택일적, 판례적으로 씁니다. 실체적
경합범도 예비적, 태기적 기재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문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법원의 심리 판단인데, 여러분, 요거는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경찰 판례가 나오니까, 여러분, 요것만 좀 읽어볼까요? 그래도 그냥 나온 거. 요거야. 예비적이든 태기적이든 일단 모든 사실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순서만 문제가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만 문제지, 일단, 기본적으로 다 판단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순서만. 요거만 기억할게. 순서만 문제지, 다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제가 할게요. 상소에도 함께, 전부 다 함께 상소심의 심판 대상으로 된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 연결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잘 봐요. 태길적인데 AB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검사가 요거를 이제 경합범이야. 연결할게. 경합범. 별죄야. 경합범인데 검사가 태길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거예요. 공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법원이 보기에 이것만 유죄로 인정한 거야. 유죄로 인정한 거면 이거는 아무런 판단도 안 하는 거야. 태길적으로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판단 안 해요. 유죄 인정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항소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으면 항소심에도 A, B가 다 같이 올라간다고요. 순서만 문제가 되는 거지 전부 심판 대상이 되겠다. 다 올라가죠. 그래서 A, B가 다 올라갔잖아요. 상소심 법원이 아니야. 상소심 법원이 보기엔 이게 유죄가 아니라 이게 유죄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심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길적으로 기재해도 다 같이 따라 올라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요거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 외에 다른 시에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요 판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승진 시험에서는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순서야. 경합범도 태기 기재할 수 있다. 근데 경합범으로 태기 기재하자도 순서한 문제지 일단 경합범 전체가 다 심판 대상이 되는 거니까 상소가 돼도 다 심판 대상이 된다. 바꿀 수 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 됐고, 검사 상소.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 근데 요 판례 정도 볼까? 이 판례는 여러분, 사실 안 봐도 되지만, 나머지는 다 볼 필요 없고요. 요 판례 정도 보면, 강도 살인죄, 태길적으로 살인 및 절도를 추가했어요. 태길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태길적으로 공소된 살인 및 절도에서 유죄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검사로서는 이긴 겁니다. 검사 둘 중에 하나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를 해주니까 왜 딴 거 안 해줘? 라고 말하면 미팅 검사예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해달라. 라고 해서 하나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왜 이걸 해줘? 저걸 해주지? 이런 식으로. 그럼 애당초 예비적으로 했었어야지.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데 중한 강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유죄 상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뭐냐면 태길적 기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판례만 기억하십니다. 태길적 기재니까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왜 하나 안 해줘? 라고 상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비적 태기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하십니다. 됐죠? 판례 정도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소장 1번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소장 1번주의인데 이거는 여러분 공소장 1번주의는 제가 보기에는 조문만 내용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공소장 1번주의는 어떤 거냐면 요것만 보면 볼게요. 자, 공소장 1번주의는 메모장에다가 메모하신 다음에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설명드릴 건데 공소장 1번주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당연히 공소장을 서면주의죠. 공소장을 제출해야 되고 구두로 하면 안 되고 전자기록도 하면 안 된다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부본을 첨부한다까지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부본을 첨부하면 1일 공판일 5일 전까지 그거를 송달한다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소장을 제출했는데 공소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공부했고요. 방금 전까지 임의적 기재사항까지 공부한 거야.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 피고인, 죄명, 공소경범법. 그 다음에 임의적 예비적 태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렇게 기재하는 거 외에, 잘 봐요. 약간 어려운데, 검사가 공소제연에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검사가 수사를 했겠죠. 합쳐서 우리가 소추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수사했으면 여기에 증거를 수집했을 거 아니야. 수사해서 증거를 수집했겠죠. 함선생명 공부했겠지만, 피의자 신문도 하고 압수하고 이런 걸 수집했겠지. 그러면 이때 이 수집한 증거물은, 잘 봐요. 수집한 증거물을, 그러면 검사 공소제에 있으니까 법원이 생길 텐데, 법원은
절대 혼자 재판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서 재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법원이 1회 공판기를 열 거 아닙니까? 1회 공판기를 열겠죠. 그러면 1회 열렸을 때 요게 좀 어려운데 이 수집한 증거를 공소장에 첨부하지 말고 왜냐면 첨부하면 법원이 1회 공판기일에 하기 전에 이 공소장을 미리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공소장을 미리 받으니까 법원이 증거를 미리 보게 돼요. 그래서 법원이 예단을 갖게 됩니다. 예단을 갖게 되니까 요거만 기억하면 돼. 수집한 증거를 공소장에 첨부하지 말고 그냥 1회 공판기일에 바로 제출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공소장에 첨부하면 법원이 증거를 미리 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끼 범인인데? 라고 해서 예단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증거물을 첨부하지 말고 공소장 첨부하지 말고 1회 공판기일에 제출하라. 그렇게 되면 검사가 원칙으로 검사가 공소를 열 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공소장 한 장만 제출하는 거예요. 증거를 첨부하지 말고 증거는 나중에 따로 제출하고. 상황 이해되세요? 공소장은 한 장만 그래서 공소장 한 장만 제출하라. 공소장 한 장만 제출하기 때문에 공소장 한 장. 그래서 일본, 이게 일본 말인데 이게 일본 말이 아니라 한문인데 일본. 이 본자가 서류를 세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공소장 한 장만 제출하라. 공소장 한 장만 제출하라. 일본. 공소장 한 장만 제출하라. 그러니까 증거물 첨부하지 말고 공소장 한 장만 제출하라. 그래서 이것이 규칙에 있는 거죠. 규칙 118조 2항이에요. 공소 제기의 방식입니다. 규칙 방식인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단을 줄 수 있으니까 공소장 한 장만 제출하지 쓸데없는 거 첨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소장에는 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이것만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예들 서류 기타 물건 여러분 요거를 요약하면 이게 바로 이게 증거물입니다.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공소장 한 장만 제출하지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제출하나? 증거물은 나중에 법원이 1회 공판기일이 열렸을 때 그때 제출하라고요. 그때 제출하라고. 상황 이해돼요? 요 상황을 제가 좀 더럽게 썼지만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를 읽어보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해서 법원에 예단된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만 제출. 일본 하나. 일본이요. 일본. 그리고 요거 법원에 예단된 서류 기타 물건 이게 바로 증거물입니다.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똑같이 쓰면 돼요. 똑같이 쓰면 됩니다. 80점 쓰면 되며 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법원이 백지 상태에서 법관이나 배심원이 보세요. 백지 상태에서 즉 예단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예단을 갖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예단의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실현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형소법은 이게 공소의 방식이니까 형소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형소법에는 규칙에 있어요. 그러니까 형소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규칙에 있다는 거죠. 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규칙에 있고 그러나 이 군사법원은 군인들은 예단을 많이 갔죠. 군인들은 한번 예단을 많이 갔기 때문에 군사법원은 해당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건 몰라도 되지만 아무튼 형소법에 없고 규칙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이론적인 건 이게 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예단 배제입니다. 뭐라고? 예단 배제. 하나만 쓸게. 공정한 재판. 공소 제기의 방식인데 예단을 배제해서 공정한 재판으로 가자. 이게 바로 공소장 일본주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정리됐죠? 자, 그래서 예단을 생길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이 뭐냐? 바로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공소장 일본주의는 증거물을 첨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사실은 요 부분 요건 좀 어려운데 요게 지금 118조 1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18조 1항. 공소장 일본주의는 118조 2항. 118조 1항이라고 되어 있지. 여러분 요거 뭐냐면 지금 요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것 이걸 굳이 말한다면 이거는 증거물이 아닌 경우입니다. 증거물이 아닌 경우. 증거물이 아닌 거는 첨부해도 돼요. 증거물이 아닌 거는 첨부해도 됩니다. 증거물이 아닌 거는 첨부해도 되고 증거물을 첨부하지 말라고요. 증거물을 첨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붙일게. 변호인 선임서 좀 어렵습니다. 보조인 신고서, 특별대리인 선임서 등본. 그래서 끊을 표시고요.
변호인만 기억하면 돼요. 변호인 선임서. 왜냐면 보조인이나 특별대리는 변호인의 아류니까 변호인 선임서는 첨부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체포영장, 긴급체포영장 등 구속서류입니다. 구속서류는 첨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첨부하지 말라는 거지 변호인 선임서나 이런 첨부해도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요 그림은 좀 제가 좀 더럽게 그렸지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수집한 증거를 고지에 첨부하지 말고 1회 공판에 바로 제출하라고요. 고장 한 장만 줘요. 이게 고장 일본주의 정신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요걸 쓸 건데 변호인 선임서나 구속서를 첨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 옆에다가 지금부터 제가 쓰는 걸 적어드려야 돼. 적어보세요. 뭐냐면 자 써볼게.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1심까지 효력. 감사님 말씀하실 거예요. 수사 이콜 1심이기 때문에 수사 1심이니까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첨부해 줘야 됩니다. 1심 효력이 있으니까 1심까지 법관한테 말해줘야 돼요. 이게 1번이고 여기다 쓰는 거야. 2번은 자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 구속이 피고인 구속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돼요. 피의자 구속이 피고인 구속으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에 관한 서류를 열람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요건 의외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그냥 듣기만 하세요. 공소장에 일체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다. 틀립니다. 그러나 공소장에 예단을 주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다. 틀린 거라면 첨부할 수 있는 서류도 있어요. 증거물이 아닌 예단을 주는 건 첨부할 수 없어요. 일본주의 정신은 증거물을 첨부하지 말라는 거지 아무것도 첨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단을 주는 서류만 첨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예단을 주지 않는 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요 얘기 의외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다 썼죠? 이제 지울게. 요 그림. 그 다음에 첨부하고 인용인데 첨부하고 인용 요거 설명 좀 마지막인데 첨부하고 인용인데요. 여러분 첨부는 뒤에 넣고 호치호치 박는 거예요. 호치호치 박는 게 첨부야. 첨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첨부도 안 되지만 인용은 호치호치 박는 게 아니라 서류에다 적는 거야. 이런 내용이 있지만 증거물의 내용을 기재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용하는 거. 여러분 인용은 여러분 써볼게. 첨부와 다를 바 없어요. 첨부와 다를 바 없다는 거. 첨부와 다를 바 없다. 첨부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첨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첨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인용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 2번 아까 했고요. 이건 아까 했고 지금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용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보이세요? 요거 좀 어려운데 요건 집중해야 돼. 자, 보세요. 자, 특정이 필요한 경우. 옆에 쓸게 특정은 형소법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 사항이에요. 공사시의 특정은 형소법이 인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고요. 특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소장 일본주의는 규칙에 있는 방식이죠. 그럼 법과 준다라면 당연히 법이 이기는 거죠. 규칙이 양보해야죠. 법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인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허용된다. 그러니까 특정을 위한 거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이 원래 안 되지만 그것을 특정하기 위한 인용은 허용이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 중요하고 잘할 필요도 있지만 요 판례에 별표 세쳐야 돼. 그러니까 특정을 위해서는 인용이 허용되는 것도 있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중요하고요. 중요합니다. 그거까지. 요 판례 꼭 잘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이란 말 표시하시고요.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인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확장되는 거죠. 그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하거나 안 되지만 여러분 요거 써볼게. 여사기재인데 여러분 여사기재 요건 요 내용만 아시면 돼요. 여사기재인데 여사는 뭐냐면 여사기재 금지되는데 여사는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 그러니까 꼭 써야 될 사항, 그러니까 사족 같은 거요. 필요적 기장 이외의 사항이 이게 바로 여사입니다. 여사도 이것이 바로 공소장, 써볼게. 공소장 일본주의 이론의 확장이에요. 그냥 여러분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소장 일본주의는 규칙 118조 2항에 있는데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말라는 거야. 왜? 예단을 주지 말라고. 이러한 정신은 확장이 돼가지고 필요적 기장 이외에도 쓰지 말라고. 왜? 쓸 때면 예단을 주니까. 바로 여사 기재 문제입니다. 여사 기재부터 끌어서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